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없이 좋은 그림쟁이 김수영입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추억의 소야곡 꺼진 청춘도 다시 보자. 오늘의 제목은요, 좀 색다르게 정해봤습니다. 그래, 나는 보릿고개 살던 꼰대야. 제목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보릿고개 세대입니까? 아닙니까? 자, 요즘에 TV조선에서 한참 인기를 끌었던 내일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 보셨죠? 그게 마지막 프로는 35.7%인가? 그렇게 대단한 시청률을 자랑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사실 트로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역시 보릿고개 꼰대니까. 그런데 그 프로를 보면서 1월 2일 날 첫 방송을 했던가요? 그 꼬마 14살짜리 정동원이가 불렀던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듣고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저 진작부터 그 노래는 알고는 있었지만 노래방에 가서도 몇 번 부르긴 불렀어요. 근데 그 가사가 너무 절절하잖아요. 자, 그 가사 한번 또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갯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어. 초근 목피의 그 시절 바람결에 지워져 갈 때 어머님의 서름 잊고 살았던 한많은 보릿고개요. 풀필이 꺾어 불던 슬픈 곡조는 어머님의 한숨이었어. 자, 이 노래 오리지널은 진성이라는 가수 아시죠? 그분은 전라북도 어디 시골에서 농촌에서 살다가 태어나시고 직접 그 가사를 작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정동원이라는 꼬마가 미스터 트롯에서 그 노래를 부를 때 오리지널 가수 진성씨가 얼마나 감동을 했던가, 아니면 자기 노래 아니면 그 꼬마의 그 옛날을 생각하면서 진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저도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갑자기 제 목소리를 듣고 울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왜? 그 당시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저도요. 진성씨가 60년생인데요. 저랑 갑장입니다.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48년. 무자년 쥐띠입니다. 그러니까 보릿고개라 그러면 절절히 알죠. 여러분, 보릿고개의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보리가 쌀은 다 먹고 보리가 다 돼 갈 때, 그러니까 봄 5월에서 6월 사이, 청보리에서 황금보리로 바뀌던 5월에서 6월 사이가 보릿고개입니다. 그때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시골에서는요. 여러분, 조당죽이라는 거 아십니까? 저는요, 충청도 시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산골이 아니라 그냥 비교적 들판인데도 잡곡을 많이 먹고 자랐어요. 좁쌀로 만든 죽이 조당죽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먹어보셨죠? 그 다음에 그 노래에 나오는 초근목피라고 있습니다. 초근, 풀뿌리, 그 다음에 목피, 소나무 껍질. 4월에서 5월 사이에는요, 그 소나무가 이파리가 막 자라면서 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껍데기 살짝 벗긴 다음에 그걸 빨면 아주 달콤하고 맛있어요.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건 모르겠죠. 그 다음에 쑥을 많이 뜯어 먹었어요. 그 당시 정말 쌀 밀가루 조금 넣고 쑥을 넣어가지고 죽을 끓여 먹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삐삐라고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시는 분은 아마 많지는 않을까. 이거 듣는 분들 중에서 삐삐라는 걸 아는 사람은 진짜 시골에서 자랐고 가난한 분이고 또 저만큼 연식이 되는 분들입니다. 그거는 잔디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그걸 빨아먹으면 그런 대로 그냥 먹을만 해요. 그 다음에 찔레꽃 송이도 먹었어요. 찔레꽃 송이. 왜 이런 걸 얘기하는가 하면은 요즘에 젊은이들이 햄버거니 피자니 고급 빵집에서 맛있는 것만 먹던 친구들이 보릿고개 저같이 꼰대를 이해를 하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밀기울 빵 아세요? 밀. 또 왜 이렇게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건 몰라. 어쨌든 옛날 얘기로 가다가 요즘에 젊은이들이요, 우리는 이렇게 자랐으니까 우리를 이해해달라, 이런 의미로 말을 하는 겁니다. 밀기울 빵이 뭔가 하면은요, 빵이라는 말이 들어갔긴 하지만 밀가루를 걸러내고 밀 껍질이에요. 껍데기가 되게 거칩니다. 그거는 방앗간에서 그냥 버리는 거예요. 돼지주라고. 거기에 이제 밀이 조금씩 붙어 있어요. 밀가루가. 그걸 갖다가 삶아가지고 사카린, 설탕도 아니고, 설탕은 뭐 비싸서 못 사고, 사카린에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밀기울빵 먹고, 보리개떡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리가루, 보리를 이렇게 껍데기를 벗기고서 조금 깎아내는 상태에서 그 껍데기를 모아가지고 보리개떡을 만들고요. 또 술지거니 뭔가 하면은요, 양조장에서 술을 만들고 막걸리를 만들고서 쌀로다 그걸 만들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 그 술을 만들고 찌꺼기지요. 쌀 껍데기. 그러니까 영양분은 다 빠져나가고 쌀 껍데기만 좀 남은 건데, 그거를 또 술지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먹으면요, 설탕을 아까 얘기한 그 사카린을 넣어가지고 먹었었는데, 그것은 술이나 마찬가지예요. 막걸리를 먹고 우리가 당시 초등학교 다니던 꼬마 애들이 술을 먹은 것처럼 얼굴이 벌게가지고 배고프니까 점심 대신 그걸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점심을, 도시락을 당시 싸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반 애들이 52명인가 55명인가 그러는데 도시락을 못 싸온 애들이 반이에요. 그 보릿고개 노래에 보면은 물 한 모금 먹고 점심 배 채우던 시절이라는, 그게 그 말이 그 말 맞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못 먹으니까 미국에서 원조로 온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죽을 쏘줬어요. 죽이 너무 맛이 없다고 애들이 하도 그랬어 하니까 옥수수를 갖다가 거기다 사카린을 넣어가지고 거기다 소다를 넣어가지고 빵을 쪄줬어요. 그래서 빵은 참 잘 먹었어. 그리고 또 미국에서 원조한 우유가루, 당시 우리나라에서 우유를 생산도 못했습니다. 나중에서 이제 그 60년대에 와가지고 그 서울 우유라는 곳에서 우유를 처음 만들긴 했는데, 미국에서 50년대 후반에는요, 미국에서 원조를 준 우유가루를 학교에서 끓여줬어요. 그것도 못 먹는, 도시락 안 싸온 애들만 이렇게 그 머그컵으로 한 잔씩 탁 점심 대신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린 것들이 그거 먹고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맛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걸 쪄서 줬습니다. 쪄서 줬는데 애들이 당시에 그게 기름기가 없는 뱃속에서 그게 들어가니까 설사를 쫙쫙. 그렇게 살던 보릿고개 꼰대 아저씨가 지금의 아마 60대 이상일 겁니다. 50대까지는 그런대로 괜찮고 60대 이상은 전부가 다 그런 가난한 시절을 겪었던 그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던 그 충북 중원군 주덕면 신중리 신촌 38번지, 제가 살던 그곳에는요, 당시 교회도 마땅한 게 없었어요. 신교가 있긴 있었는데 산동네 그 뭐 천막 같은 걸 하나 짓고 있었고요. 미국인 신부가 와가지고 시골의 농협 창고 같은 데다가 그냥 멍석을 깔아놓고서 미사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신부님이 미국에서 자기 동료들, 친구들한테서 옷을 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옷을 그 주민들에게, 신도들한테 나눠줬었어요. 근데 그 옷이 세상에 우리 한국에는 없던 옷이요. 그냥 엄청 좋은 옷이요. 근데 사이즈가 안 맞아도 그 옷만 받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요, 소금하고 석유를 나라에서 배급을 했습니다. 석유를 대병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무슨 저기 뭐 페트병, 뭐 그 콜라나 뭐 사이다 같은 페트병보다 조금 더 큰 병에다가 저기 뭐 계절에 한 번씩이던가 하여튼 1년에 한 번씩인가 석유를 나눠주고요. 그걸 갖다 불을 켰었잖아요. 그 다음에 소금, 나라에서 소금도 배급을 했어요. 밀가루도 배급을 했는데 그건 아주 가난한 사람들만 줬고, 어쨌든 자, 우리는 보릿고개를 겪은 꼰대다. 너들은 이해를 하니?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또 다시 들어주세요.
꼰대들의 이야기, 보릿고개 겪어온 꼰대들의 이야기, 너희들은 아느냐라는 콘텐츠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서울 시민들 내지는 뭐 각 지방마다 작년에 올 초에까지 광화문에서 태극기 들고 집회를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광화문을 위시해서 서울역까지 꽉 인파를 채운 적이 다 있습니다. 제가 작년 8.15 때도 가보고 작년 10월 3일 때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집합했던 장소가 서울역에서부터 광화문까지 쫙 메웠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거의 90%가 중장년들이에요. 젊은이들이요, 보릿고개를 겪은 꼰대들이 왜 광화문에 집합을 했을까요? 왜 노인네들은 저래? 왜 꼰대들은 저래? 정말 그렇게 아마 치부했을지도 모르겠습니까? 그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저도 나갔어요. 더군다나 태극기 들고 성조기까지 들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미국의 식민지야? 성조기 뭐하러 들고 왔어? 그러는데 젊은이들이요, 왜 노인네들이 할 일 없이 거기까지 나왔겠습니까? 좌파 정부에서 불의를 보고 또 그들의 선동선전에 잘못된 것을 반기를 들고 바로잡자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바로잡자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옳습니까? 자,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전에 저는 왜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들고 나왔는가에 대해서 변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좀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인 신부께서 밀가루도 주고 우유가루도 주고 그 다음에 미국인들이 옷도 갖다 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배급한 옥수수 가루를 갖다가 우리 초등학교에서 도시락 못 사온 애들이 그걸 먹고 공부를 했다 그랬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당시 우리나라는 전쟁으로 인해서 미군들이 와가지고 거의 4만 명 이상의 사망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 4만 명이 가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나라가 얼마나 참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자유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고마워서 성조기를 들고 나온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미군 몇만 명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그 뒤에 미국 사람들이 준 밀가루와 우유가루와 옥수수 가루를 먹고 자랐습니다. 내 피 속에, 내 살 속에 그들이 만들어준 배고픔을 견딘 살을 미국 사람들이 도와줬습니다. 자, 옛날은 옛날이고 뭐 지금은 아닌데 뭐 우리도 이만큼 됐는데 뭐 미국인들이 우리를 식민지로 알고 뭐 빼앗아가는데 뭐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에서 그만큼 물건을 많이 팔고 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을 원망하지 마십시다. 미국을 원망한다고요? 자, 그 원인이 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왜 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고 앉아 있었겠습니까? 중장년들은요, 산전수전, 해상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걷던 길을 여러 젊은이들 또 그 다음에 우리 후대에 우리가 겪은 고생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갔습니까? 거기에 일당 받고 나갔습니까? 누가 돈 주던가요? 아무도 안 줬습니다. 저 배가 고파가지고서 오후 4시까지 점심을 안 먹고서 앉아가지고 그 열변하는 연사들의 이야기에 박수도 치고 가슴을 치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잘못된 기엇은 우리 경험한 어른들이 고쳐보자는 의미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하얀 눈 위에 발자국이 있잖아요. 그럼 앞에 사람이 가던 발자국을 걸어가면은 사고가 안 나죠. 에베레스트, 뭐 알프스 같은데
눈이 하얗게 쌓여서 그대로 쌓여있지만 잘못 디디면 수천 길 수만 길 부동동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듯이 어른들이 겪은 것을 여러분들 후대에 좋은 나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강화문 바닥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간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중장년들은 꼰대라서 생각이 모자라서 나간 거 아닙니다. 중장년들은 꼰대라서 바보라서 무식해서 나간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위해서 나간 겁니다. 후대에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이 20살이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3배를 더 살았어요. 세상을 더 3배를 더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40세 그러면 거의 배를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30대요? 그러면은 배 이상을 살았습니다. 왜? 배 이상을 살았으니까 그 많은 세상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산전, 수전, 공중전, 수중전, 수하전 다 겪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길을 여러분에게 고생을 안 시키고 이 나라의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넘겨주기 위해서 가서 앉았던 거예요. 어리석은 노인들이 아닙니다. 무식한 노인들이 아니에요. 고집통 꼰대들이 아닙니다. 그 꼰대들이 갔던 길이 올바른 길이고 정의로운 길이고 이 나라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꼰대들은 왜 그렇게 낡은 생각만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낡은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혁신과 선진, 보수, 아니 진보 완벽하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진보 중에서도 옳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보수 물론 옳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지만 우리는 옳은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강화문 바닥에 아스팔트 바닥에 그 노인네들이 방석도 없이 점심을 굶어가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꼰대들이요 왜 낡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나는 보릿고개 살던 꼰대다. 낡은 올드보이지만 마음속은 아직도 정의롭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것은 옳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진보,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던가요? 에집트에서 상형 문자로 된 돌멩이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 돌멩이 안에 뭐라고 써 있는가를 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요새 젊은이들은 너무 건방지고 옛것을 무시해 이런 게 들어있답니다. 기원전 수천 년 전에 벌써 에집트에서도 젊은이들과 나이 든 사람들의 시각차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듯이 요즘은 오죽 많겠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배를 인생을 더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이 우리들이 고생한 길이 아니길 바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대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나쁜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이 배우셨죠? 진보적이니까 옛날 역사도 좀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히틀러잖아요, 히틀러. 자, 히틀러 그는 저와 같이 서양 화가였습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예술가가 어느 날 선전선동가가 돼가지고 독일을 휩쓸었습니다.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북아프리카까지 휩쓸었습니다. 그는 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아주 공황기에 1차 대전이 끝나고 프랑스와 러시아에다가 전쟁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런 공항에서도 먹고 살 게 없는데 독일인들이 그 중에서 선전선동을 잘하는 히틀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많은 독일인들에게 선전선동 막 입을 얼마나 잘 노렸는가 독일인들이 홀딱 반했습니다. 하이 히틀러 이래가면서 그냥 히틀러가 연설하는 사람의 광장에 베를린 광장에 수만 명이 집합했고 수십만 명 전 독일인들이 그냥 열광을 했습니다. 히틀러 유겐트라고요. 젊은이들이 히틀러의 그
존경을 하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지금 소년단 소녀단처럼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서 히틀러 이래가면서 히틀러를 찬양하고 노래를 하고 그랬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시죠? 괴벨스 그는 다리가 불편한 장애자였는데 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선전 나팔수가 돼가지고 히틀러의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독일인들이 환호를 지르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2차 대전을 벌린 거 아닙니까? 폴란드를 잡아먹고 프랑스를 침공하고 나중에 러시아까지 침공하고 북아프리카 뭐 튀니지 뭐 모로코까지 전부 다 침범을 해가지고 유럽인들 3천만 명이 죽었어요. 유럽이 불바다가 되고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이런 게 뭔가 왜? 독일인들은 인종이 우수한 민족이니까 세계를 지배해야 돼. 이런 아주 그 말도 안 되는 선전선동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많은 불상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선전선동에 의한 독일인들이 잘못이에요. 거기에 넘어간 독일인들이 잘못이에요. 지금 좌파들 내지는 말 잘하는 누구누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은 아주 잘 넘어가요. 불의를 정의로 만들고 부도덕한 걸 도덕이라고 우기고 잘못된 것을 잘된 거라고 우기고 잘하는 사람을 발로 뭉개고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맙시다. 또 1966년부터 5월부터 1976년까지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그 당시 라이프지 타임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전 앞서가는 사람이었었어요. 서양 미국 잡지를 읽었을 때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문화 대혁명 때 교수님, 학자님, 의사 선생님, 지식인들을 전부 다가 낡아 빠졌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 트럭에다가 그 사람들을 교수들을 이 등을 묶어 가지고요 죽창 아시죠? 죽창이 뭔가 하면은요 죽이 대나무 죽자잖아요. 대나무에다가 이렇게 깎아 가지고 찌르면 그냥 피가 나게끔 만들었어요. 그거를 갖다가 교수님을 딱 이렇게 들고 너 반성해 이래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올바른 사상을 가지지 못하고 낡아 빠진 사상을 가졌습니다. 라는 걸 이렇게 한문으로 써가지고 트럭에다 이렇게 가지고 아니면 도로에서 상해나 베이징, 충칭, 항저우 같은 데다가 길에다가 교수님들을 자기를 가리키던 교수님을 죽창을 들고 따라가면서 맨발로다가 교수님을 우통을 벗겨가지고 여기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낡은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하고 이래가지고 걸어갔었어요. 그 다음에 그 찬란한 불교 문화도 이거 낡은 사상이다 그러면서 부수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모택동이 선전선동을 해가지고 젊은이들을 확 뒤집인 거예요.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자 라면서 낡은 것을 다 타파하자 그러면서 왜? 그 선전선동에 넘어간 거예요. 선전선동에. 좌익들은요. 선전선동에 기가 막혀요. 6.25 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육군 대위 한 사람이 자기 육군 중령이었어요. 대대 병력을 이끌고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인민군이 됐어요. 선전선동에 넘어가가지고 그 뒤로 대위도 한 사람이 넘어가고 자기 부하 수십 명을 데리고 선전선동에 기가 막힌 게 좌익이고 공산주의자들이고 사회주의자들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온 세상을 노동자, 농민, 무산계급의 혁명을 만들자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떠든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고 선전선동 잘하는 사람들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올드맨 꼰대들, 보릿고개 꼰대들 그들이 순박하고 어설프고 낡아 보이지만 노인의 냄새는 난다고 하지만 그들이 겪었던 것이 올바른 길이고 그들이 겪었던 길이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만든 기본 바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 나는 보릿고개 겪은 꼰대들이다. 그렇지만 꼰대는 옳은 것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릿고개 꼰대들, 노인네 냄새 난다고 또 주름살 나고 행동이 어줍지 않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겪은 나라, 그들이 세운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요. 초근 목피를 먹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 세대예요. 그 세대가 만든 새마을운동, 그 세대가 만든 산업혁명이 이 나라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꼰대 광화문에서 태극기 성적이 흔든다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가를 정확히 이해해 주시고 그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걸 꼭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릿고개를 겪고 온 꼰대, 그래 나는 꼰대야. 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